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악용한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미 국무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남용하는 개인 및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 악의적인 스파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인권 운동가 및 언론인, 여권 정치인들을 해킹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왔다고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사례별 심사를 통해 해당자에 대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최근 몇 년간 최소한 50명의 미국 관리가 개인적인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기관이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광범위하게 악용돼 국제적 물의를 빚은 페가수스 개발사인 이스라엘 보안기업 NSO 그룹을 비롯해 칸디루, 인텔렉서 등 일부 스파이웨어 제공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 방첩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 BFV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의 청년 조직과의 소송전에서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지난 7일 쾰른 법원은 AFD 산하조직 청년대안이 자신들을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BFV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BFV는 도청과 감청 등을 동원해 이 조직이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원은 인종적 개념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청년대안의 핵심 이념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슬림 등 이민자를 반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선동을 하며 일명 정체성 운동 등 다른 반헌법 단체와 지속해 교류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BFV는 2019년 청년대안을 극단주의 의심단체로 지정하고 지난해 4월에는 감시 단계를 높였습니다. 이에 청년대안은 BFV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임시 법적 보호 조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방첩 당국이 자국 해외 유학생에게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하게 되는 것에 경고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8일 중국 국가안전부 MSS는 위챗 계정을 통해 외국 간첩에 포섭된 중국인 유학생의 실제 사례라며 장모 씨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MSS는 장 씨가 2006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에서 실패했는데도 한 외국 최고 대학에 입학했다면서 해당 외국 대학의 고위 인사가 나중에 외국 간첩으로 드러난 2명과 장 씨를 연결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전을 대가로 중국 유학생들과 다른 민감한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MSS는 이들 외국 간첩은 장 씨가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졸업 후 중국의 연구소에 취직할 수 있게 했으며 이후 장 씨는 과학 연구를 유출해 엄중히 처벌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장 씨가 어디에서 유학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MSS는 국가안보 위험에 주의하고 해외 유학이나 여행 중 무고해 보이는 다양한 교류 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MSS는 위챗 계정을 개설하고 외국 간첩과 유학생 간첩 사건을 잇따라 공개하는 등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